자, 지난 연휴 기간 동안 머지 포인트를 샀던 사람들이 큰 낭패를 봤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. 편의점과 음식점 등에서 20%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큰 인기였다는데 돌연 판매 중단에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쏟아졌는데요. 오늘 플러스나우에서는 이 머지 포인트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. 플러스나우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머지 포인트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.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머지 포인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. 네,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상품권 형식의 선불 포인트인데요. 네. 이 머지플러스라는 회사에서 2019년 1월부터 3년째 운영 중입니다. 예. 앱에서 돈을 주고 이 포인트를 사면 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데요. 네. 문제는 이 포인트를 미리 살 때 할인율이 무려 20%나 된다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10만 원어치 포인트를 사려면 8만 원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. 20%면은 요즘 정부가 판매하는 온누리 상품권 이게 10% 정도 선할인을 해주니까 이거보다도 혜택이 2배나 더 큰 건데 사실 그 상품권이라는 게 사용처가 좀 한정적이잖아요. 네. 이 머지 포인트는 어디에서 쓸 수 있었나요? 굉장히 넓습니다. 이 상품권이나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네. 이 머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 마트서부터 예. 편의점, 커피 전문점까지 전국 6만여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예. 할인율이 20%나 되니까 당연히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게 됐고요. 또 네. 이걸 사용할 곳을 찾는 소비자가 늘다 보니까 가맹점도 점차 늘어나게 된 건데요. 그랬겠네요. 예, 머지가 뭔지 몰라라는 유행어도 생길 정도로 네. 입소문을 타고 굉장히 크게 번지면서 예. 하루 평균의 앱 접속자만 20만 명, 그리고 네. 이 누적 가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이 포인트 발행액만 현재까지 추산되는 게 1,000억 원 이상 발행됐을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할인율이 이렇게 세다 보니까 급속도로 성장한 것 같은데 예. 어떻게 이렇게 높은 할인율이 가능했던 거죠? 보통의 이런 제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부분 해당 서비스 업체와 그리고 가맹점이 한 대부분 반반 정도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사실 가맹점도 약간은 손해를 보는 거죠. 네. 그런데 이 머지 포인트는 할인 금액 20%의 대부분을 본사가 전부 부담했다는 겁니다. 본사가 부담을 했으면 본사 부담도 상당했을 텐데 뭘 믿고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? 이것도 마치 이제 쿠팡 같은 일종의 플랫폼 기반 사업으로 봤다는 건데요. 예. 사용자 수가 곧 돈이 되고 또 투자 유치의 기반이 되다 보니까 네. 초기에는 이렇게 사용자 확보에 뭐 적자도 감수를 했다는 겁니다. 네. 이 쿠팡을 예를 들어 보면요. 네. 지난 2분기에 전년보다 70% 넘는 성장을 기록하면서 네. 5조 1,8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설립 이래 지금까지 쿠팡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럼에도 뭐 미국 증시에도 상장이 되고 투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네. 막대한 가입자 수 그리고 이용 건수를 봤을 때 앞으로는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. 이런 성장성을 기대하는 겁니다. 네. 이 머지플러스라는 회사도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처음에는 적자 영업을 좀 전략적으로 감수했다라고 하는 게 그 주장입니다.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쿠팡은 이제 영업 실적이 이제 적자인 건데 네. 이 머지 포인트는 이 누적 할인이 결국 금융부채, 금융 손실로 간주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된다면서 금융당국이 나선 건데요. 예. 머지 포인트는 상품권 발행업으로 현재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. 이 네. 상품권 사업은 사실은 누구나 인지세만 내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. 상품권 발행업이요? 그렇습니다. 예.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상품권은 여러 업종이 아니라 이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예. 그런데 머지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개가 넘는 업종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했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건 관리 감독과 이 자격 요건이 좀 더 엄격한 전자금융업으로 봐야 된다. 그래서 전자금융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머지플러스 업체는 그런 과정, 등록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. 그러니까 전자금융업상으로 등록을 하면 고객에 대한 관리 책임, 이런 뭐 보상 책임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했던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전자금융업자가 되면 고객 보호 의무라는 게 생기는데요. 지금 네.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원 예치금을 외부 기관에다 맡겨놔야 된다거나 아니면 네.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미사용 금액의 20%는 좀 자본금으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. 예. 이게 이제 부도가 났을 때에 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인데요. 네. 하지만 이 업체는 이런 의무가 전혀 없는 상품권 발행업 요걸로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모든 업종을 축소하고 음식점업으로만 서비스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. 예. 그럼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뭐 매출이 한 1,000억 원 예.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% 선결제를 해줬으니까 벌써 그만큼의 손실이 있었을 거고 네. 그동안 또 뭐 운영비, 마케팅비도 있었을 텐데
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사실은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 머지 포인트 측의 자본금은 30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30억이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권 발행액은 1,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. 이 1,000억 원을 전부 다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이걸 돌려주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죠. 1,000억 원을 팔았지만 실제로 현금을 받은 건 800억 정도잖아요. 200억을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적자로 시작을 한 거고 네. 또 직원이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. 이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뭐 운영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은 나갔을 텐데 네. 과연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또 불안한 거고요. 예. 업체 측에서는 뭐 광고료라든가 이 구독료가 주 수입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네. 사실 정확한 수입조차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또 고객 예치금은 이 별도로 운영자금과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조차도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. 그러면 자, 이 머지 포인트를 산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방법은 있습니까? 일단 머지 측이 관련 사업을 축소하면서요. 지금은 네. 음식점에서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. 음식점에서만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점 사장님들도 이 포인트를 받고 나면 네. 업체에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겠죠. 그런데 그게 불안해 보이니까 현재로서는 이 음식점 업체 사장님들도 관련 가맹 계약을 끊겠다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. 아하. 또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 불안은 점점 더 가중돼서 환불 요청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지난 이 연휴 동안 1, 2차 환불에서 환불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는 사람이 현재 늘고 있는 상태고요. 예. 또 일부 화난 소비자들은 본사까지 찾아가서 현금 대신에 각종 집기류를 들고 나왔다라는 상황까지 일부 커뮤니티에 현재 상황이 올라오고 있는. 뭐 다른 정부 대책이나 수습 방안 같은 게 마련된 게 있을까요? 이게 현재 상품권 발행업이라는 게요. 소상공 업체들의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마련된 이 제도인데요. 이런 이 금융상품처럼 광범위한 업종에서 사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없습니다. 예. 네, 금융 안전망의 보호는 뒷전이고 이제 소비자 안전장치까지 없다는 건데요. 예. 머지 포인트 운영사인 이 머지 플러스의 입장에서는 네. 현재 관련법에 대한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다. 네. 앞으로 금융업을 등록을 하면서 4분기에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요. 네. 소비자들이 이걸 믿고 기다릴 수 있을지 그리고 환불 사태는 어떻게 확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특정 업종 상품권인 머지 포인트가 선결제 화폐처럼 사용되면서 생긴 문제점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.